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 오두막집에 젊은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숲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큰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몸부림을 치면서 입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엾은 생각이 들어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의 목구멍에는 은비녀가 걸려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여자를 잡아먹었구나. 비녀나 뽑아줄까? 나무꾼은 호랑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어요. 호랑이는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사람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말이라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큰 통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날아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호랑이가 나무를 해온 것입니다. 호랑이 녀석이 은혜를 갚는 모양이구나. 그러나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나무를 해다 주었습니다. 이제 나무꾼은 전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살기가 편해지자 나무꾼은 은근히 장가를 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총각으로만 지낼 수도 없지만 이런 산속으로 시볼 여자가 있겠어요? 어느 날 늙은 어머니와 나무꾼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마침 호랑이가 엿들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하나 훔쳐다가 집 안으로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야, 너 또 여자를 죽였구나. 나무꾼이 묻자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고는 호랑이가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처녀는 정신을 잃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어머니가 미음을 쑤어 입에 떠넣자 처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을 수만 있다면. 나무꾼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서울의 어느 정승집 딸이었습니다. 내일이 시집 가는 날이어서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온 것입니다. 나무꾼과 처녀는 여러 날을 한 집에서 지내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에게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갓집에 인사를 하러 가야겠는데 가난한 나무꾼에게는 가져갈 선물이 없었습니다.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걱정하는 소리를 호랑이가 또 엿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겠군. 호랑이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불이 나게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제사나 혼례식에 쓰려고 장만한 떡과 술과 고기를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들어가 소와 나귀도 여남은 말이 끌어내어 나무꾼의 집으로 몰고 왔습니다. 나무꾼은 드디어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소에 싣고 두 사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정승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많은 선물과 함께 신랑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승은 곧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계신 늙은 어머니를 모셔다가 함께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은 이제 호랑이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서울 거리에 대낮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큰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호랑이는 매일같이 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이 소식은 궁궐에까지 알려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은 명을 내려 활 잘 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를 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런 방문을 전국 방방곡곡에 써붙이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고 이후 영웅으로 받들겠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나무꾼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 목에 비녀가 걸려 나무꾼이 구해준 그 호랑이인데 그동안 꽤 늙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오, 반갑소. 나무꾼도 호랑이를 알아보고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과는 달리 호랑이는 죽을 날을 미리 알지요. 미안하지만 내일 점심때 총을 가지고 종로 거리에 나와 내가 나타나거든 총을 한 방 쏘아주시오. 총소리만 나면 내가 그냥 쓰러질 테니까. 호랑이의 말에 나무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랑이를 차마 제 손으로는 도저히 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총을 쏘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대고 총소리만 내면 됩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거듭 부탁하고 나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종로 거리에 정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늙어서 죽어가는 호랑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힘으로 날뛰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가 하면 말들을 걷어찼습니다. 또 집을 부수고 그 튼튼한 성벽까지 무너뜨리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종로 거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화살을 퍼부어댔으나 호랑이는 여전히 날뛰었습니다. 총을 쏘아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나무꾼이 나와보니 종로 거리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와 약속한 대로 공중을 향하여 탕 하고 총을 한 방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날뛰던 호랑이가 그만 쿵 하고 땅에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입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리더니 이내 축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모두 안심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서 있었습니다. 나무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곧 나무꾼에게 상금 1,000냥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기쁘기는커녕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기만 했습니다.